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은요, 미래의 모빌리티 변화가 개인정보 보호에 상당한 위협을 줄 것이다. 그래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면서 개인정보가 노출이 돼서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줬던 또 피해를 줬던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질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고민이 많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각 선진국에서는 이 코로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선제적 조치죠. 개인의 어떤 이 위치라든지 이런 경로 파악을 통해서 미리부터 감염자를 분류를 시키고 또 확대되는 것을 방지했던 것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에 대처하는 국가로 편성이 됐지만은 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이 우려사항이 바로 개인정보 보호라고 볼 수가 있죠. 개인의 어떤 위치 경로라든지 노출 경로에 대한 또 어떻게 움직이고 뭐를 먹었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터부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예를 들어서요. 대한민국의 자동차에는 거의 80%가 영상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범인들이 국내에서 아무리 도망가도요. 80% 장착된 영상 블랙박스 또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요. 이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정도로 검거율도 굉장히 높고요. 그만큼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장치가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반대로 얘기하면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는 무작정의 노출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서는 사실 용납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영상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유럽이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예전에 우리가 말했던 현수막을 설치해서 피해자, 가해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바로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블랙박스 장착을 안 하는 이유는 실내의 어떤 동선에 대한 부분들 또 안에 있는 탑승자의 정보, 목소리 이런 것들이 노출이 돼서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한민국도 영상 블랙박스를 장착하면서 한 15년 전에 국회에서 이 부분에 논란이 있었던 거 이 필자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국회에서 이거 관련되다 보니까 초기에는요. 이 영상 블랙박스 장착이 개인정보 보호가 노출되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돼서 수년이 늦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선제적 조치를 통해서 피해자, 가해자 등 이점이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도입을 한 것이 영상 블랙박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국내의 장점도 있지만은 이런 개인정보 보호를 얼마큼 잘 만들어주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더더욱 중요한 것은요, 미래의 모빌리티가 전기차 기반의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도 앞으로 미래의 현대차 그룹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 선도적으로 앞장서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자체는요 이미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리콜 같은 경우에도 이전만 하더라도 지정 정비업소에 가서 해당되는 하드웨어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업그레이드를 시켰지만은 최근에 들어와서 리콜의 개념이 부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완전히 리콜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칩이나 이런 부품들도 통합 칩을 사용을 하고 웬만하면은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대처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현대차 그룹도 그러한 선언을 한 것이고요. 비용을 절감하면서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 주도권을 진다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글로벌 자동차 제작사가 영업이익률이 5%에서 6%만 만들어도 굉장히 수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운영하는 회사라는 거죠. 우리가 프리미엄 차종만 운영하는 이 일반 벤츠라든지 BMW가 약 10%의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자리 숫자죠. 제조사, 굴뚝산업이 두 자리 10%라는 것은 꿈의 수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얼마일까요? 20에서 25%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남깁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3년 동안에 10번의 비용을 올린 기업이 테슬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득이 많이 남느냐? 이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 소프트웨어 옵션이라는 걸 만들어서 옵션의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자율주행에 극대화된 레벨 3의 상위점에 해당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700만원, 8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판매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OTA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오버 더 에어 약자죠. 즉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동차의 실시간 무선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선 업데이트라는 거죠. 이 테슬라 차량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요, 테슬라 차량의 완성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OTA 같은 걸 통해서, 즉 그 차를 오래 끌면 끌수록 전 세계의 모든 테슬라 차량에서 각종 정보를 그 테슬라가 운영하는 이 인공위성 스타링크를 통해서 이 미국 본사에다가 서버로 각종 정보를 전달을 하고, 이 종합적으로 모인 정보를 다시 정리해서 빅데이터화해서 전 세계에 운영하는 테슬라 차량에다가 다시 집어넣는다는 거죠. 따라서 테슬라 차량은요, 차가 노후화되면 될수록 차는 똑똑해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열광하기 때문에 테슬라 차량이 잘 판매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오토파일럿 자율주행이죠. 또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선제적 옵션에 대한 것들도 이러한 OTA 기능을 통해서 점차 차가 똑똑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테슬라 차량에서 끄집어내가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각국이 인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보를 테슬라가 각국에다가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테슬라 차량은 국내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지만 동전의 양면을 갖고 있죠.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면서도 자동차 업계의 악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불법 업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내가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에서 5만 대 차량까지는 미국의 어떤 인증을 받으면 국내에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판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차도 미국에 판매할 때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각국의 제도 법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켜주고 배려하는 것이 그 회사의 당연한 이 의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국내를 판매를 할 때요, 자동차관리법에 이미 여러 가지를 어긋내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냥 끙끙 앓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전에 이 한남동 모델 X가 사고가 생기면서 차주가 사망한 사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여러 유명한 법무법인 대표였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죠. 이때도 정보가 실질적으로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가 소멸되다 보니까 경찰이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주변에 CCTV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어디서 받았냐면은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미국으로 전송된 무선 정보를 제공을 받아서 경찰이 그것을 분석을 하고 결정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주는 정보 자체가 위변조의 가능성, 신뢰성에 대한 것들,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가져서 어떻게 이거를 편집이 된 건지도 경찰이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발표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이거를 취재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를 제시를 안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또 국내의 법규를 어긋내는지 안 내는지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어필을 못했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이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테슬라에서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가져가는 정보의 문제점이 많이 부각이 됐었죠.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실내에 장착된 카메라도 액티브, 즉 연동을 시켜서 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킨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각종 정보가 다 모여서 미국 서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경제 갈등도 있지만은 재작년에 중국에서는요, 관공서에 테슬라 차량을 못 가지고 들어오게끔 법제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두 달 전에는 대만의 국방부에서 테슬라 차량은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정보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국내 자동차 관리법도 위반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모델 3 같은 데는 전원이 나가게 되면 뒷문이 아예 열리질 않아서 비상시에 탈출을 못하는 문제점, 당연히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다. 또 최근에 들어와서 이 국토교통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모든 검사를 할 때 외부뿐만이 아니라 안에 시스템에 대한 이 기본적인 정보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이죠. 근데 유일하게 모든 수입차가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만 OBD2라는 정보를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몇 가지 안 되지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FTA가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규나 제도적인 부분들은 지켜주고 배려해주고 또 국내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미래의 모빌리티는 특히 전기차 파운드리를 통해서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회사로 바뀌고 있는 측면에서 어떤 정보,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가 레벨 3, 레벨 4 쪽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걸 편성을 해서 다시 차에다 주는지 또 그러한 정보를 제대로 버리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테슬라 차량은 아시겠지만은 이 카메라 8대를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라이더 센서나 레이더 센서, 초음파 센서, 각종 센서를 통해서도 하지만 카메라나 등등 각종 영상이나 음성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도 있고요. 정보 보호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가져가는지는 앞으로는 강화시키고요. 제도화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FTA를 상회할 수 있는 국제 간의 관례를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보호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그 중요한 대상으로 자동차라는 모빌리티는 이동하면서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더더욱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도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가 개인정보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 국내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래의 모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그 중에 테슬라가 지금 이미 이런 부분들을 어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정부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도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본인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모두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고맙습니다.